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는 저의 아바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는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접시거든요. 접시인데 제가 어제 간만에 운동 가는 날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풍의 맑은 하늘을 그렸고요. 거기에 그 그림에 글을, 손글씨 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구로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재미나는 문구. 큰일을 먼저 하세요.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런 재미난 손글씨 채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간다 하면서 이제 구겨진 종이를 한번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거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PPT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챗 GPT, GPT-4로 달리 3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이 이미지에다가 추가로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다른 걸로도 착안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화면을 한번 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있다면, 그림 이미지 생성은 워낙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드저니도 지금 최근에 V6 업그레이드 됐다 해서 너무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참고로 저는 미드저니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듯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런 이미지 생성 툴도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멋진 퀄리티를 자랑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무료 툴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무료 툴을 많이 이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 퀄리티는 아직까지는 미드저니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툴이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작업하는 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어떤 분들은 네오나로도 AI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몇 개월 됐죠. 이 툴이 나온 지도. 글자를 좀 많이 생성을 해준다 해가지고 히트를 좀 많이 쳤던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동영상을 미리 제가 앞전에 다 제작은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뿐이지. 그래서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이런 손글씨로 작업을 해서 자기의 오늘 하루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뭐라나요? 캘리그라피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에서 명언이라든지 오늘 하루의 일상 같은 거를 짧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GPT한테 좀 맡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손글씨 이미지 생성 GPT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냐면, 챗 GPT한테 첫 단계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그리고 시드머니를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지 생성 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영어도 있지만 한글로 텍스트를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에 한글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나만의 GPT를 만들어 보는 거죠. GPT-4 유료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나만의 GPT를 지금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GPT-4가 이런 달리라든지
코드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GPT-4 사용자가 아니시면 요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다음에 유료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전체적인 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을 우선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했죠. 철장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하이에나의 커리커처라고 하니까 달리3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나왔죠. 철장 있고 하이에나가 표독스럽게 겹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 나오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명령을 미리 넣어줬으니까 한글로 텍스트를 넣으시겠습니까? 이미지에 추가할 특정한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원하는 글꼴체를 여기다 넣겠다, 뭐 중앙에 넣겠다, 상단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작업이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워낙 많은 좋은 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할 필요 없이 PPT 같은 걸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PPT 가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었다 치고 PPT에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보기도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조정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꼭 PPT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미리 캔버스들 많이 쓰시잖아요. 미리 캔버스에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엄마가 진짜로 실제로 쓰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자 넣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툴이 있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은 하나의 이렇게 불편함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그림 이미지가 일단 나왔는데 이미지가 나오면서 얘가 텍스트 넣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단 90, 여기 하단 90, 이 정도. 그 다음에 글꼴 사이즈는 뭐 한 80으로 하겠다. 글꼴 종류는 제가 글꼴 종류를 고흥에서 만든 그 무료 폰트체가 있어서 그걸 넣어놨거든요. 글꼴 종류는 고흥이라는 걸로 하고, 색깔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된 야만의 시대라고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으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그림에 90%쯤 하단에 야만의 시대라고 글꼴 사이즈 80 정도 되는 요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글꼴 크기를 한 2배로 올리자 150, 색상은 빨간색으로 레드색으로 변환을 해줘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AI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글자 크기와 색깔만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장은 GPT가 우리 한글을 바로 넣어달라는 이미지에다 바로 넣어달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발전이 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향후에는 물론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글을 텍스트를 넣어 보실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다면 텍스트를 넣는 이 글꼴을 조금 더 좀 추상화적이고 말 그대로 캘리그라피 형식의 그런 그림 텍스트가 들어간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한 번씩 이 작업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GPT-4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GPT-4가 지금 유료 가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료 가입자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나만의 GPT, 마이 GPT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7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GPT-4한테 다 일일이 너 무슨 전문가야 라고 명령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각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GPT를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글씨 GPT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청님이 무료 강의 유튜브에도 올렸던데
마케터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의 방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걸 만드신 영상을 올려놨던데 그거는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본능과 반박 GPT라고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소비자들은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을 우리 마케터들은 깨주는 반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해줘야 소비자가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구 이런 걸 생성해주는 GPT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키워드라 해서 키워드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정보를 미리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계획서 제작 GPT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굳이 보여드릴 게 없는데 편집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내가 뭔가를 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하면 이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원래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리고 이 친구한테 뭐 과거의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예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서 이걸 공부를 한 친구가 답을 해준다면 이거를 공부하지 않는 친구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넣어주는 이 작업을 예시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더 훌륭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GPT 얘기로 이렇게 좀 잠시 빠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GPT-4를 사용하시는 유료 사용자는 내년에 GPT 플랫폼도 열린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제 돈으로 연관되는 그런 게 있다면 더 좋고요. 아니면 자기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반복적이고 좀 생산성 있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GPT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